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의 말투는 처음부터 분명한 시비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고 도와줄 부모도 없이 혈혈단신이라는 거네. 혈혈단신은 아니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라니,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면서 무슨 어머니를 말하는 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냥 계모인 거지. 그런 사람이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여자친구 엄마 입에서 계모라는 말까지 새어나왔기에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 앞으로 자네 새어머니도 챙겨야 한다고 했다던데, 자네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딸이 왜 새 시어머니까지 챙겨야 해? 여자친구 엄마가 버럭 외치다가는 잠시 말을 멈췄는데요. 순간 곁눈질로 제 눈치를 살피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딸이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라면 그 새엄마랑 영 끊고 살도록 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딸이 외동으로 태어나 금지 오겹으로 귀하게 자랐네. 그러다 보니 밥도 할 줄 모르고 집안 살림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결혼하고 나면 여기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구만. 어차피 자네는 부모도 없으니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고 살면 좋잖아. 여자친구 엄마가 강약을 조절해서 저를 압박하고 있었지만 우리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에 제가 입을 뗐습니다. 아무래도 소연이랑 결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결혼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오해나지 말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친엄마도 아니고 새엄마라며. 거기다 직접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한테 모성애가 있을 리가 만무하거든. 그러다 보면 우리 소연이한테 얼마나 쉽사리를 시키겠어.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소연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니까. 우리 어머니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진자식이 아닌 저를 지금껏 내주중지 키워주셨는데 새엄마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싸늘한 눈길로 여친 엄마를 향해 냉랭하게 말했는데요. 여친 엄마가 더욱 힘주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화만 내지 말고 잘 들어봐. 자네 엄마가 자네를 애지중지 키웠다고 했잖아. 친자식도 아닌 자네를 그렇게 키웠는데 앞으로 며느리한테 얼마나 대접을 받고 싶겠어. 그냥 안 봐도 혼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럼 결혼 허락한다니까. 우리 어머니 그런 분 아니시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럼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는 여자친구를 바라봤지만 여자친구도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만 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자리를 털고 그곳을 나왔는데요. 그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민준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설마 울었니? 그쪽 집에서 네가 마음에 안 든대? 엄마, 소연이랑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쪽 집에서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야? 그런 거야? 엄마가 재차 묻다가는 속상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니? 내가 새엄마라서 마음에 안 든대? 엄마,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고 그래요? 그날 소연이가 인사 왔던 날 내가 새엄마라고 하니까 안색이 싹 변하길래 조금 걸리긴 했었거든. 내가 새엄마인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게 맞지? 그런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니?
대릴 사이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질 않나? 거기다 혈혈 단신이라는 둥. 저도 모르게 혈혈 단신이라는 말이 터져나왔기에 제가 흠칫 놀란 채 입을 닫고 말았는데요.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걸로 문제 삼을 줄 알았다니까. 친엄마도 아니고 새엄마라서 문제가 될 줄 알았어. 엄마, 수연이랑 헤어졌으니까 이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경기도이긴 하지만 작은 아파트 하나 있다고 말은 한 거야? 거기서 신혼 차리면 된다고 하지 그랬어. 너 결혼하면 나는 지방 어디 가서 혼자 살 생각이었는데 나 때문에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다. 엄마가 속상한 듯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엄마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엄마, 수연이랑은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기도 그 집은 엄마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앞으로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고 해봐야 그거 하나인데 그걸 나한테 주면 되겠니?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네가 나를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었어. 어떡하든 네 아버지 옆에 있었어야 조금이라도 재산을 더 받았을 테고 그런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때 내가 너를 내치지 못했던 게 내내 후회가 된다니까. 엄마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요. 그동안 여기저기서 사연을 들어봤지만 우리 집처럼 무수한 생각과 감정들로 얽히고 설킨 사연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는 몸이 많이 약했던 모양으로 제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 지금의 엄마가 새엄마로 오셨고 새엄마는 나쁘고 악독하다라는 편견을 깬 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제게 친엄마 이상으로 잘해주셨기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새엄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온 뒤로 아버지가 하던 사업도 승승장구했고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업 때문에 아버지가 바쁘긴 했지만 항상 엄마가 함께였기에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아 깨지고 말았는데요.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자 돈 냄새를 맡은 나쁜 사람들이 들러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외박도 잦아졌고 엄마와 말다툼을 하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어느 날은 두 분이 다투는 소리를 우연히 듣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일이 민준이 생일인데 적어도 생일은 챙겨야 할 거 아냐. 민준이가 아빠 얼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할 때마다 내 속이 어떤지 알기나 해? 내가 놀면서 못 챙기는 게 아니잖아.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 여자가 바가지를 긁어대. 그리고 민준이는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는데 당신이 알아서 챙겨주면 되잖아. 그래도 아빠가 챙겨주는 거랑 다르잖아.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건데 그 정도는 충분히 시간 낼 수 있잖아. 나 내일 출장 가야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챙겨줘. 돈 넉넉히 줄 테니까 나간 김에 당신 명품백도 하나 사고 말 나온 김에 장모님 것도 하나 사드리면 되겠네. 순간 안방 금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가 돈을 꺼내 선심 쓰듯 엄마 손에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여전히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이건 절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당신 경리과 김혜진 씨랑은 무슨 관계야? 지금 김혜진 씨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바보가 아닌 이상 나도 귀가 있는데 다 들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경리과 혜진 씨랑은 무슨 관계인 거야? 설마 사람들 말처럼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는 아닌 거지? 이 사람아, 혜진 씨가 나랑 띠동갑 차이인데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지? 그건 아닌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약 당신이 바람피면 천벌 받는 거 알고 있지? 당신이 그럴 리가 없겠지.
글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고 난리야.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낸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외박을 했고 다음 날이 제 생일이었음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외할머니와 엄마가 제 생일 파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아마도 아버지는 그때쯤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뒤 1년쯤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한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통보하듯 말을 했거든요. 당신 나랑 이혼해줘야겠어.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이라고 했어? 그래, 이혼해줘야겠어. 위자료는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바로 나가줘. 지금 이 사람이 임신 중이거든. 게다가 쌍둥이 아들을 임신 중이라고 하는데 내 자식을 가진 이 사람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에 비해 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은 것도 없고 뭐 하나 똑바로 한 것도 없으니까 그만 나가줘야겠어. 그 순간 아버지는 그동안 우리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띠동갑 차이가 난다던 새 여자에게 눈이 돌아간 채 막말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받아쳤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애를 못 낳은 건 맞지만 민준이가 있는데 지금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 나보고 민준이를 두고 나가라는 말인 거야? 어차피 민준이랑은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근데 지금 민준이를 걸고 넘어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쪽에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모성애가 없나 본데 친엄마였다면 절대 자식을 걸고 넘어지진 않거든요. 상간녀가 뻔뻔하게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간녀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듯 엄마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남의 가정을 파탄낸 게 아니라 이제야 온전한 가정이 만들어진 거죠. 그쪽은 사는 애는 애도 못 낳아줬는데 나는 이 사람 닮은 자식을 둘이나 임신했으니까 드디어 온전한 가정을 만들게 된 게 아니겠어요? 민준이한테도 동생이 있는 게 훨씬 좋을 테니까요. 상간녀가 커다란 두 눈을 치켜뜨고 엄마를 노려봤습니다. 순간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엄마가 두 주먹을 움켜쥐고 상간녀의 귓방망이를 날리려고 손을 치켜 올렸지만 아버지가 그런 엄마를 밀쳐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엄마가 저만치 나가 떨어졌어요. 엄마, 괜찮아? 민준아,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 엄마가 제 등을 떠밀던 순간 아버지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더 추한 걸 보이지 말고 그만 나가줘야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아들 쌍둥이를 임신한 이 사람을 내칠 수는 없잖아. 당신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그만큼 보상은 해줄 테니까 우리 조용히 끝내자.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건데? 민준이를 어떡하긴 뭘 어떡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동안 민준이를 내가 낳았다고 생각하고 키웠어. 그러니까 민준이는 내가 데리고 가게 해줘. 뭐가 어쩌고 어째? 좋게 좋게 이자를 주고 끝내려고 했더니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민준이가 내 자식인데 당신이 왜 데려가? 여기 있어봤자 저 여자가 쌍둥이 낳게 되면 우리 민준이는 천덕꾸러기밖에 더 되겠어. 그러니까 이자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민준이만 데리고 가게 해줘. 엄마 입에서 놀라운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의 말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상간녀가 황당하다는 얼굴로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위자료도 다 필요 없고 민준이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껏 내 품에서 자란 내 아들인데 당연히 내가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아버지라고 있는 저 인간은 민준이 생일도 모르고 민준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 인간한테 민준이를 어떻게 맡기겠어? 엄마가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를 노려봤는데요. 상간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입을 뗐습니다. 혹시나 민준이를 데리고 있으면 나중에 유산 상속에 유리할까봐 그러나 본데 민준이를 데리고 간다고 해도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상간녀 따위가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당신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대체 왜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고요. 상간녀가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엄마 얼굴을 살피고 있었는데요. 순간 헤아릴 길 없는 슬픔이 엄마의 눈에 서려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엄마의 말과 행동에서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면 제 위치가 어떻게 될지 지레짐작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엄마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서던 순간 제가 따라간다고 매달렸지만 아버지가 냉정하게 막아섰어요. 결국 아버지와 엄마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미 상간녀 배가 불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도 자포자기한 듯 이혼을 해주는 듯 해보였어요. 아버지와 상간녀는 띠동갑 차이가 났는데요. 그 상간녀가 작정하고 아버지를 홀린 듯 아버지는 그 상간녀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고 상간녀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제 앞길은 가시밭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상간녀는 마치 악을 품고 있는 사람 같아 보였으니까요. 세상에 악행이란 악행을 다 저지르기라도 할 듯 아버지와 제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상간녀가 제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동생들도 태어났는데 언제까지 나를 저기요라고 부를 거야? 아줌마도 저를 아들 취급 안 하잖아요. 어차피 대학 가면 전 집에서 나갈 테니까 그냥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고요.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지 한번 두고 볼게. 네가 잘 몰라서 이 지랄을 하는 모양인데 이제 이 집안의 실세는 나야 나. 네 아버지란 사람은 내가 죽으러 가면 죽는 신용까지 하거든. 하긴 내가 이 나이에 네 아버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랑 살아주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복종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네가 이렇게 우겨댄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학원도 다 끊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아버지 전처랑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아니지? 혹시나 그랬다가는 네 아버지한테 말해서 이놈의 집구석 싹 다 엎어버릴 테니까 명심해.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여자랑 너랑은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 근데 그 여자가 너를 챙기는 이유가 뭐겠어? 호시탐탐 네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네가 처신을 잘해야 한다 그 말이야. 참, 그리고 이것도 혹시나 싶어서 말하는 건데 네가 장남이라 네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는 생각은 일찍부터 접는 게 좋을 거야. 너처럼 사회성 부족하고 네 아버지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그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조금 전에 네가 말했듯이 너는 대학 졸업하면 바로 이 집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아버지한테 사업 물려받지 않겠다고 꼭 말하고 말이야. 그럼 네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나던 말던 나도 상관 안 할게. 나도 양심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상간녀 눈에는 도끼가 흘러 넘치고 있었는데요. 호시탐탐 저를 내쫓을 생각만 하고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결국 상간녀를 제 방에서 몰아냈습니다. 난 아버지 재산에 욕심 하나도 없으니까 방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상간녀를 방에서 몰아내고 있던 순간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상간녀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니? 내가 이 집을 나가줘야 속이 시원하겠어? 나도 이만큼 노력을 하면 너도 노력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줌마라고 하는 건 아니잖니? 네 동생들까지 낳아준 내가 이 집을 나가야 속이 시원하겠니?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버지 눈이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너 당장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 이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너한테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도 노력이라는 걸 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집 나간 그 사람만 찾을 셈이야? 그 사람이랑 너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래? 나한테 엄마는 그분 한 분뿐이니까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동안 불쌍해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그게 키워준 애비한테 할 소리야? 아버지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여자가 또다시 비열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저를 위하는 척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몰아붙이면 어떡해요. 내가 잘 타일릴 테니까 그만해요. 당신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속이 터져서 그래. 당신한테는 정말 할 말이 없어. 아니에요. 당신하고 결혼할 때 이미 각오했던 거잖아요.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민준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민준아, 아줌마가 조금 더 기다려줄게. 그러니까 너도 꼭 마음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 여자가 뒤를 돌아 저를 바라봤는데요. 괴기와 사악함이 보일락말락 떠도는 얼굴을 한 채 야죽야죽 입을 놀리며 약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악마가 울고 가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그 여자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등골이 섬뜩섬뜩했습니다. 그 뒤에도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갖은 구박과 막말을 일삼았기에 점점 초췌해져 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학교가 끝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교문을 나서던 중 누군가 불러서 봤더니 보고 싶던 엄마였어요. 민준아! 엄마! 그래 엄마야. 그동안 잘 있었어?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래? 엄마는 나 안 보고 싶었어? 왜 전화번호도 바꾼 거야? 네 아버지랑 네 새엄마가 어찌나 달달 볶던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었어. 그래도 엄마가 저기 숨어서 너 계속 지켜봤는데 전혀 몰랐지? 나를 지켜봤단 말이야? 너 근데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니? 그 여자가 아빠 없을 때마다 엄청 힘들게 해. 그냥 엄마 따라가면 안 돼? 조금 있으면 학교 졸업하니까 그때는 엄마 찾아가도 괜찮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날 오랜만에 맘 편히 엄마와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엄마가 가끔 찾아왔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그 여자의 괴롭힘이 계속됐지만 연락이 끊겼던 엄마와 다시 만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모진 수모를 견뎌내고 대학에 합격을 하자마자 그 집을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귓방망이를 올려붙였지만 두 번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그 여자가 학교 앞으로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해야만 했는데요. 역시나 사악한 얼굴을 한 채 입을 뗐어요. 들어보니까 네 아버지 전처럼 같이 산다고 하던데 내가 아버지를 잘 설득할 테니까 넌 계속 그 여자랑 살도록 해. 그치만 너도 알다시피 내가 쌍둥이를 낳았잖니? 집 나간 너는 재산 한 푼도 못 받게 될 거니까 그건 알고 있으라고. 어차피 너도 네 아버지 재산 받고 싶진 않잖아. 내 말이 맞지?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살면 그 업보가 다 자식한테 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아들이라면 당신 같은 엄마가 있다는 게 참 치욕일 것 같아요. 앞으로 당신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게요. 너 지금 나랑 우리 쌍둥이들한테 저주라도 퍼붓겠다는 거니?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쌍둥이들은 네 동생들인데 어쩜 그런 무서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그 여자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그 여자야말로 악마나 다름없어. 지금 너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랑 우리 곁으로 돌아오렴. 사람은 가족이랑 같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네 말대로 아버지 재산은 장남인 네가 갖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쌍둥이들한테 저주를 내리거나 그러지만 말아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 여자가 갑자기 이상한 말까지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 우리 둘이 하는 말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고 그 녹음된 것을 악의적으로 편집까지 해서 아버지에게 들려줬던 모양이었어요. 며칠 뒤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노발대발 난리를 쳤거든요. 이놈의 자식이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벌써부터 이 아버지 재산을 탐낼 생각이나 해? 너한테는 내 재산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동안 나를 그렇게 벌레 보듯 하더니만 어디서 내 재산을 탐내고 있어? 앞으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 목소리에서 분노와 배신감마저 느껴졌는데요. 도대체 녹음한 것을 어떻게 편집한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 저는 아버지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물론 아버지 재산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기에 차라리 마음 편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러는 동안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지만 여자친구는 귀하게 자란 외동딸이었고 여자친구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척 제 약점을 잡은 채 대릴 사위로 들어와 주길 원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우리 엄마가 계모라며 막말을 일삼는 여친 엄마의 모습을 보며 그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눈앞에 훤히 그려졌거든요. 결국 여친에게 이별을 통보했더니 며칠 후 여친과 여친 엄마가 집 앞으로 찾아와서 말했어요. 잠깐이면 되니까 얘기 좀 하자고. 저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지금껏 우리 딸을 만난 시간이 있는데 잠깐만 시간 좀 내줘. 여친 엄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집 앞 카페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저기, 그때는 우리가 욕심을 좀 부린 것 같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안 살아도 되니까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어. 약속이요? 무슨 약속이요? 우리도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양보할 테니까 여기에 지장 하나만 찍어줘. 이게 뭔데요? 그냥 별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선 딸이 걱정돼서 부탁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도 많이 양보했으니까 자네도 이 정도는 양보해줘야지. 여친 엄마의 말에 그들이 내민 종이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다 읽어봤으면서 뭘 묻고 그래.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처가랑만 왕래를 하고 우리 엄마랑은 연을 끊고 살라는 말인 거네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 계모 때문에 아버지랑 연 끊고 사는 거라며? 들어보니 아버지가 부자던데 대체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제 문제니까 상관하지 마시죠. 저기, 우리가 자네 아버지랑 한번 만났었거든? 순간 여친 엄마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고요? 대체 어떻게 알고? 전에 우리 딸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해줬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수소문을 좀 해봤지. 암튼 자네 아버지는 화해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그 계모집에서 나와서 아버지랑 화해를 해봐. 아버지한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청 부자던데 장남인 민준이 네가 나중에 재산을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대릴 사위 하라는 말 절대 안 할게. 그러니까 이제 계모랑은 연 끊고 빨리 아버지께 가서 빌어. 여친 엄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채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저 몰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따로 만나기까지 했다네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여친 부모님에게 말하길 엄마와 연을 끊고 아버지와 그 여자에게 싹싹 빌면 결혼할 때 지불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것 말고도 뒷조사를 철저히 했던 모양으로 아버지한테 재산이 많다는 걸 알게 된 여친 부모님이 눈이 뒤집어진 채 결혼을 시키려고 안달복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실수한 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가서 아버지하고 새어머니한테 싹싹 빌어. 그럼 아버지 사업도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던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고 그래? 저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소연이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싸늘한 표정으로 그들을 뿌리쳤는데요. 그 사건으로 여친과 헤어지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전 여친 엄마가 찾아와서 만나자고 했지만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고모였습니다. 고모는 아버지 여동생으로 그동안 제게 관심조차 없었기에 전화번호조차 저장되어 있지 않아 어리둥절해 있었는데요. 고모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준아, 고모야. 누구시라고요? 나 고모야. 그러니까 네 아빠 여동생. 내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연락을 자주 못했어. 아, 네. 근데 갑자기 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고모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에 제가 조용히 물었더니 고모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민준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고모 지금 한국 가려고 공항에서 전화하는 거거든? 오늘 아침에 네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세상을 떠났다지 뭐니? 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니요? 나도 믿어지지가 않지만 올케 언니, 그러니까 네 새엄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근데 혹시 너도 알고 있었던 거니? 네? 뭘 알고 있어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제가 되물었는데요. 고모가 목소리를 바꿔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내가 혹시나 해서 올케 언니한테 물어봤거든? 뭘 물어봐요? 아버지 사고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말인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살짝 물어봤더니 네 아버지가 오래전에 재산을 네 새엄마 명의로 전부 넘겼다고 하던데 너도 알고 있었니? 고모도 참 대단하시네요. 내가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대단하시다고요.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 게 아니라 재산 때문에 한국에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도 지금 무진장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챙겨야 하는 게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있는 거잖아. 암튼 나 곧 비행기 타니까 한국 가서 보자. 고모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일하고 있지.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저기, 고모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모라고 하면 미국으로 이민 갔던 그 고모? 네, 그 고모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네,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요. 당연하지. 당연히 다녀와야지. 엄마는 같이 안 가실 거죠? 어느 누가 반긴다고 내가 그 자리에 가겠어. 내가 가면 세상 떠난 네 아버지도 노발대발 할걸. 알겠어요. 근데 그 여자는 이 와중에도 저한테 연락이 없네요. 혹시나 재산 탐낼까봐 연락 안 했을 거야. 엄마가 대단하다는 듯 혀를 찼지만 저도 엄마와 같은 생각이었기에 소름마저 돋았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자 그 여자와 그 여자 친정 가족들이 눈에 불을 켠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영정사진을 마주보고 절을 하자마자 그 여자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네가 여긴 웬일이야? 웬일이라니요? 다른 일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너야말로 지금껏 영끈꽃 남남처럼 살았는데 재산에 욕심이 나서 온 건 아니고? 그래도 아들인데 떠나는 분께 마지막 인사 드리려고 왔으니까 그만하시죠. 제가 그 여자에게 말을 했는데요. 뒤에서 그 여자 친정 가족들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이미 오래전에 그의 재산 전부를 내 명의로 바꿨으니까 너한테 갈 재산은 하나도 없어. 지금 이 와중에도 재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도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슬프긴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재산 욕심만 있는 겁니까?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도 미칠 지경인데 당연히 재산이라도 챙겨야지. 혼자 쌍둥이들 키우려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잖아?
암튼 너한테 돌아갈 유산 같은 건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여자 말이 끝나자마자 친정 가족들이 우리를 애워쌌고 장례식장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 조용히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정남이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요. 그 돈이 뭐라고 그 난리를 피우는 것인지 경악을 금치 못했으니까요. 그 뒤 고모도 2번 다시 연락을 해오진 않았는데요. 아마도 그 여자가 고모에게 적당한 돈을 주면서 서로 말을 맞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그 여자가 제게 찾아와서 다짜고짜 말했어요. 그이가 재산 전부를 나한테 넘겼는데 경기도에 있는 집 하나는 네 이름으로 해뒀더라. 사실 그것도 빼앗으면 그만이지만 내가 워낙 마음이 넓다 보니까 그건 그냥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그 여자가 마치 선심 쓰듯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관리를 받은 것인지 전보다 더 젊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돈 때문에 눈이 뒤집힌 그 여자의 모습은 정말 추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여자에게서 욕심에 찌든 더러운 악취가 풍겨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받은 아파트는 엄마 노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가격도 꽤 나갔기에 힘겹게 살아온 엄마가 남은 생은 편히 살았으면 했거든요. 아버지의 배신 이후 충격으로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셨으니 엄마 인생도 참으로 기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함께 의지한 채 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 다시 여자친구도 생겨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 부모님은 좋은 분들로 우리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채 아낌없이 엄마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자친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계모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부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시며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양가 부모님을 챙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건은 아내가 임신을 해서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던 중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그 여자였어요. 그날은 최고로 기분이 좋은 날이었기에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했지만 그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만나자고 애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던지라 전화를 끊었더니 이번에는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게 아니겠어요. 결국 밖으로 나가서 짜증스레 물었습니다.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한 건 그쪽인데 왜 자꾸 전화하는 겁니까? 저기 정말 미안한데 잠깐만 나 좀 만나주면 안 될까?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여자가 울먹이며 애원까지 했기에 하는 수 없이 약속을 했고 다음날 그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요. 몇 년 사이 얼굴이 어찌나 많이 변했던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저기 제발 나 좀 살려줘. 네? 살려달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아,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그 여자가 2손을 싹싹 비비며 제 앞에 무릎까지 꿇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놀란 채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그 여자가 다시 눈물로 애원을 했습니다. 민준아, 우리를 살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저는 그쪽 일에 전혀 관심 없으니까 그만 가보겠습니다. 안 돼. 제발 나 좀 도와줘. 여자가 울먹이며 힘겹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달 되지도 않아 그 여자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데요. 몇 달 후에는 그 여자 큰오빠가 대장암에 걸렸고 또 몇 달 후에는 그 여자 작은오빠마저도 위암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암 공포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급한 마음에 무속인을 찾아갔다는데 그 무속인이 놀라운 말을 꺼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허공을 응시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눈물을 삼키며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한테 거짓말한 게 있는데 말이야. 거짓말이라뇨? 사실은 네 아버지가 내 앞으로 재산을 몽땅 넘겼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일부만 그랬던 거야. 그럼 그 무속인이 그것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무속인 말만 듣고 저를 찾아왔다는 소리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 여자가 고개를 떨군 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꿈에 계속 네 아버지가 나왔어. 나한테 화를 내고 있어.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병원에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지. 무속인을 찾아간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만 일어날게요. 안 돼. 네가 해결해줘야 할 일이 있단 말이야. 저기 사실은 하나를 더 숨긴 게 있는데 말이야. 그 여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기에 제가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곧 그 여자가 믿어지지 않는 말을 꺼냈거든요. 저기 사실은 쌍둥이들 말이야. 네 아버지 자식들이 아니야. 네?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순간 말문이 막힌 채 제가 그 여자를 뚫어져라 바라봤더니 그 여자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 여자 말에 의하면 아버지를 만나기 전 이미 사귀던 사람이 있었고 돈 때문에 양다리를 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쌍둥이를 임신했고 그걸 빌미로 아버지와 결혼을 했지만 쌍둥이가 태어나고 난 뒤 걱정이 돼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내연남의 자식이었다네요. 결국 그 사실을 내연남에게 말을 했고 내연남이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그렇게 그 내연남과는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면서 아버지 돈을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내연남에게 쌍둥이들을 주기적으로 보여줬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세상을 다 얻은 듯 둘이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 둘은 결혼까지 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고요. 문제는 둘이 결혼하고 1년이 지나갈 무렵 그 내연남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말을 듣다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친부도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까? 그렇다니까. 그곳이 절대 사고가 날 장소가 아니라고 했는데 차가 뒤집어져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 우리 오빠 둘 다 암에 걸렸고 말이야.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네 아버지가 우리 집을 멸문지화 시키려고 그런다고 하잖니. 아버지가 멸문지화를요? 그 무속인이 나를 보자마자 지은 죄가 엄청난데 그 죄를 그대로 돌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악독하다 악독해 딱 그러더라니까.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꺼낸 거 보면 내가 잘못한 게 다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 그냥 다 맞추더라니까. 그래서 저보고 뭘 어떻게 해달라는 말인 거죠? 저기 그 무속인 말이 네 아버지 재산을 핏줄인 너한테 줘야 이 사달이 끝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 돌려줄게. 제발 네 아버지 낙골당에 가서 그만해달라고 말 좀 해줘.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글쎄 그랬다니까. 내가 이렇게 빌게. 쌍둥이도 있는데 나까지 암에 걸리면 우리 쌍둥이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여자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무속인을 찾아갈 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뭐에 홀린 것 마냥 그 여자가 제게 아버지 재산을 돌려줬어요. 그 뒤 저를 데리고 아버지 납골당에 가서 무릎까지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물론 저도 얼떨결에 아버지에게 그만하시라는 말까지 했고요. 아버지 납골당에 다녀오고 나서 엄마에게 찾아갔습니다. 엄마, 내가 볼 때는 그 여자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보여요. 혼이 반쯤 나갔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전부를 돌려줬단 말이야? 전부는 아니고 아버지가 제 앞으로 남겨둔 재산이 있었나 봐요. 그걸 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들어보니까 교통사고에 암에 그 집안이 진짜로 쑥대밭이 됐더라니까요. 네 아버지가 남긴 거니까 네가 받아야 하는 게 맞긴 한데 고모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싶다. 고모라니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무속인을 네 고모가 소개해준 모양이야. 고모가 소개해주다니요? 고모가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야. 고모가 하는 말이 아무리 봐도 하나도 닮질 않아서 네 아버지가 쌍둥이들을 의심했던 모양이야. 그 얘기를 고모한테 얼핏 했던 것 같고 그런 찰나에 네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고모가 그 여자 뒷조사를 했다더라고. 그러다 보니 쌍둥이가 네 아버지 자식이 아닌 것도 알게 됐고 너한테 남긴 유산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모양이야.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긴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런 와중에 한국에 들어왔더니 그 여자랑 재혼했던 남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질 않나. 그 여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 거기다 오빠들까지 둘 다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네 아버지가 저주를 내렸다는 말을 하면서 꿈에 네 아버지가 그렇게나 울더라 그런 말로 그 여자를 현혹한 모양이야. 그런 어설픈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 같아서도 그랬을 것 같긴 해. 아무리 독해도 저지른 죄가 가볍지가 않은 와중에 재혼한 사람도 죽고 그 엄마도 세상을 떠났잖아. 거기다 오빠 둘 다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하니 당연히 겁에 질릴 수밖에. 이미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 보고 네 고모가 불을 지폈다고 하더라고. 잘 아는 무속인이 있다면서 거기 가자고 하면서 말이야. 그럼 그 무속인은 대충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랬겠지. 근데 지은 죄가 많으니까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니겠어. 고모 말로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얼굴이 말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렇긴 했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게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니까. 그게 어디 보통 죄야? 엄마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뒤 고모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유산을 받았다고 하자 고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됐다. 네가 네 아버지 유일한 핏줄인데 당연한 거지.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그렇겠지만 아버지 제사 때 잊지 않고 챙겨줬으면 좋겠구나. 고모한테 일부라도 드리고 싶어요. 네 새엄마 집안 풍비박산 난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난 먹고 살만하고 원래대로 주인 찾아간 거니까 너 키워주신 엄마 은혜 잊지 말고 엄마나 잘 챙길 생각해. 고모 정말 감사해요. 근데 참 이상하긴 하단 말이야. 뭐가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사실 한동안 네 아버지가 계속 꿈에 나왔었거든. 근데 얼마 전부터는 꿈에 안 나타나더라고. 진짜 네 아버지가 저주를 내린 건가 싶은 마음도 들고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암튼 한국 가면 네 엄마랑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고모가 웃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정말로 아버지가 저주를 내린 것인지 궁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자주 간다던 절에 가서 스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스님이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이미 충격을 받았을 테고 그 와중에 재혼한 사람이 갑작스레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더 큰 충격을 받은 와중에 오빠들까지 암이라고 하니까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요. 그럼 정말로 아버지가 저주를 내린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사람 병은 타고난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우연히 그리 된 것뿐이지요. 재혼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도 그 병이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어머니랑 오빠 둘 다 암에 걸린 건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암이라는 게 유전자 영향을 많이 받으니 아마도 그래서 그리 된 거겠지요. 다만 지은 죄가 많다 보니 마음의 짐과 죄책감으로 인해 꿈도 꾸고 그러다 보니 쇠약해졌을 거고 더욱 집착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유산을 제게 돌려줬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지요. 특히나 죄가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더욱 무서워하기 마련이지요. 스님이 조용히 합장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뒤 그 여자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오진 않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저주로 인한 것이었는지 여전히 헷갈리기만 하답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